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6년 형산강 수은 오염 사태 이후 포항시는 진원지인 철강공단 내 구무천의 오염토를 걷어내 정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늦어지고 예산은 늘어났는데요. 경상북도 감사 결과 이 사업은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 철강공단 구무천 인근에 들어선 오염토 정화시설입니다. 기준치의 10,000배가 넘는 수온이 검출된 구무천 바닥에 오염토를 가져다 분리 정화하는 시설로 지난해 말에야 완공했습니다. 포항시는 수은이 형산강으로 유출되는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당초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완공은 2년이나 더 걸린 겁니다. 예산도 200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 선정부터 잘못됐습니다. 지난 2019년 사업 응모 업체들이 제출한 기술 제안서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서 포항시가 점수를 잘못 계산해 최종 1, 2위 사업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잘못된 평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사례를 다시 한번 되짚고 오염토 정화시설이 들어갈 건축물을 짓는 과정도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이 짙습니다. 포항시는 오염토 정화시설 사업자에게 의뢰해 무자격 건축 설계를 발주했다가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가 드러나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이로 인해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됐고 건축비는 1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4억 원 늘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도 적정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2배로 늘었고 실제로는 4배까지 늘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부적절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무리하게 착공한 나머지 공사기간도 지연이 되고 향후에 부당한 업체와 계약한 불법적인 상황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행정처분과 그 시설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다시 한번. 포항시는 감사 결과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당시 사업 담당 팀장이 지금은 퇴직하고 없어 정확한 경위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환경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사업 초기에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80억 원짜리 공공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 2달째. 포항시나 경상북도 모두 책임 규명에는 나서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푸른 울릉 독도 각고기회는 오늘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대회를 울릉도 한마음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 외무상이 11년 연속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오늘 성명을 통해 무모하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반복하는 일본 시마네현을 강하게 규탄하고 억지 주장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영덕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웰리스 관광 도시를 목표로 연간 관광객 1,5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포항 영덕고속도로와 동해안 고속전철 개통에 발맞춰 블루로드와 고래불 관광자원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일 기자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영덕군. 지난 1990년 6만 6천 명에서 지난해 3만 4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영덕군은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웰리스 관광도시 조성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천혜의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블루로드에 구간별 테마로드를 조성하고 달빛 야간 트레킹 코스 개발과 축산 블루시티 조성 등에 올해부터 4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우리 창포에서 축산까지 해안 좋은 절경을 걷기도 하지만 가면서 나름대로 본인에 맞게 어떤 기도도 하고 휴식도 하고 휴양도 하고 어떤 충전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코스를 우리나라 최고로 만들겠다. 또 장사 상륙 작전 전승 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동해안 서핑 빌리지 조성과 해상 케이블카 설치, 고래불 바다 문학관과 고래 바다 쉼터 조성 사업 등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도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사가 지연됐던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철도가 내년에 개통될 경우
연간 1,500만 관광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접근성이 이제 대구 정도는 거의 1시간 거리 아닙니까 사실은. 그 연차적으로 100만 명 높여서 한 영덕에 한 1,500만 명 정도가 영덕에 와서 하루 내 이틀 체류한다 하면 관광객 어떤 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반면 영덕에 신규 원전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광열 영덕 군수는 과거 실패한 천지 원전이 지역민들의 갈등만 부추긴 채 정부의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별가상금주는 380억도 뺏어가 버렸어요 사실은. 이자까지 409억. 그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거는 우리가 주민들, 국민들이나 여러 가지 제가 의견 수렴해서 결정할 문제지. 저 개인도 아직 그 신뢰도 회복 안 됐는데 이걸 하니마니 하는 그런 당연 아니다. 인구 3만 명대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영덕군이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 지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포스텍 배터리 특성화 대학원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어제 포항 라한 호텔에서 포스텍 배터리 특성화 대학원 유치를 위한 산학 연관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 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해 연간 30억 원 안팎을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 북동 산지 일대에도 한때 대설경보가 발효되면서 영양과 울진에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이례적인 눈 폭탄에 나무 쓰러짐이나 차량 미끄러짐 신고가 잇따랐고 영양과 울진 지역 가구 700곳에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경북에서도 가장 깊은 내륙 지역인 영양군 수비면. 산골마을 구석구석이 도톰한 솜니불처럼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눈 사이를 나다니는 강아지는 신이 났지만 주민들은 눈이 치워도 쌓이는 상황에 한숨이 나옵니다. 어젯밤부터 많았으니까 지금 뭐 한 12시간 넘었겠네요. 그죠? 눈이 자꾸 더 오면 이제 하우스가 무너지니까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고. 노면이 미끄러워 차가 다니기 힘든 건 물론이고 다른 데는 비가 오는데 여기 눈으로 계속 왔잖아요. 지금 현재 적설량이 대단하니까 운행하기가 곤란하지. 다른 지역에서 급하게 부족한 제설 장비를 빌려와 눈을 치우느라 바쁩니다. 최대 심설량이 50cm까지 오는 데가 있고 제설이 필요 없는 지역에 있는 장비까지 다 여기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치우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가 도로 곳곳에서 보입니다. 나무가 넘어가며 송전선을 건드는 바람에 한때 영양은 47가구, 울진은 653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전기와 통신도 끊겨 전기 보일러나 텔레비전, 휴대전화도 안 되는 집에서 고립된 주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촌이라서 뭐 짜더라 뭐 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제일 심심한 게 최고 그렇죠. TV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되고 뭐 전화에 예를 들어 뭐 유튜브 따라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어제부터 기록된 경북 지역 누적 적설량은 울진 금강송면이 30cm로 가장 많았고 영양 수비가 26.5, 봉화 석포와 문경 동로가 12, 영주 부석이 10.5cm 등입니다. 내일까지도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cm, 서부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긴 시간 이어져 축사나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은 붕괴될 수 있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릉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으나 울진 평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눈으로 울진 온정에서 영양 수비를 연결한 국도 88호선 구주령은 울진군이 종일 제설 작업을 벌였지만 쌓인 눈이 많이
많아서 통제되고 있고 10cm의 눈이 내린 포항 죽장면 일대 샘제와 성법제는 포항시의 제설 작업으로 차량 통행은 가능합니다. 동해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포항 영일만 항에서 출항하는 뉴시다우펄호를 제외한 울릉도 여객선이 통제됐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의료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어제부터 접속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의사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 늘리기보다는 외면받는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먼저라는 주장도 합니다. 전공의들의 항변 김철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USMLE 코리아는 미국의 현지 의사와 미국 의사를 준비하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하루 허용 데이터 전송량이 늘면서 이틀 연속 사이트 접속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는 필수 의료 분야의 한 전공의는 해외에서의 대우가 더 나을 수 있다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도 그렇고 이제 수가 문제도 그렇고요. 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에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몸이 돌려서 수익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겠다. 계속 의사만 늘려서 의사의 급여를 낮추겠다.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이 한국에서 의사를 하느니 다른 나라 가면 훨씬 대우도 받고 또 좋으니까. 필수 의료에 대한 대책 없이 의사 수만 늘려 인기과에서 밀려나는 인원으로 부족한 과를 채우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낙수라는 의미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낙수라니 이 표현 자체가 남들 안 가고 떨어져서 나온 사람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아니거든요. 그냥 대충 흘러 들어가가지고 버틸 수 있는 과도 아닙니다.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들도 의사 수 늘리기보다는 외면받는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젊은 의사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나라에서 의사를 안 하겠다는 거를 자꾸 잡아시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수 의료를 해서 내가 감옥 가기도 싫고 필수 의료 전공 고생세 빠지게 해서 그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지금 사태가 봉합되더라도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에서는 오는 28일에 본선에 오르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간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28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북에서 경선이 열리는 지역구는 포항 남 울릉, 포항 북, 경주, 김천, 구미 갑, 상주 문경 등 6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선거구 후보자 경선에서 김상원 전 경북도 의원이 유성찬 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을 이겨 민주당 후보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또 구미을에서는 김현권 전 국회의원이 장세용 전 구미시장을 꺾었고 김천에서는 황태성 예비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주 지역 청년 CEO 20여 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승환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인구가 줄고 침체가 이어지는 경주의 발전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시 선거구에선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각각 김석기 의원과 이승환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경북도의회가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늘 진행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은 포항 부시장과 경주 부시장, 경상북도 문화관광국장 등을 지낸 후보의 추진력 등은 장점이지만 신중하지 못한 단발성 사업도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은 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인건비 등을 경상북도에서 지원받는 만큼 자체 수익을 통한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